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부터 바로 될 것 같고요. 즉 이거죠. 가장 큰 문제가 구조 안전성이라고 하는 항목이었는데 그 비중을 50%에서 30%로 이렇게 낮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1차 안전진단이 있고 2차 안전진단이 있는데,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1차 안전진단만으로도 사실은 기존에 통과했던 단지들은, 다 호재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2차 안전진단에서는 대부분 막 탈락을 했었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목동에 있는, 그런 단지들인데, 1단지에서 14단지 가운데 현재까지 2차를 통과한 단지는요, 6단지 한 곳뿐이 없는데요. 그죠? 근데 요게 사실상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타 단지들도 이미 1차만 통과한 단지들도 호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일기 신도시에도 요 안전진단 완화 규제가 당연히 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되면은 침체된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가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는 없겠죠. 당장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요 목동 일대 그리고 노원구 일대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도를 보더라도요, 서울 노후아파트 현황이에요. 현황인데 총 389단지 중에 노후 단지가 많이 있는 데가 요 노원, 뭐 도봉, 뭐 강남 송파 그리고 뭐 양천구 강서 이런 단지들이죠. 이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있는 노후된 재건축을 충족한 단지들은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잖아요. 이제 서민 아파트가 이제 9억에 뭐 키 맞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도 대출 기준이 6억일 때 6억에 키를 맞췄던 것처럼 뭐 이게 9억으로 바뀌다 보니 뭐 9억에 키를 맞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뭐 논리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출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금리가 연 4%대 최대 5억 원까지 DSR 적용 제외 시 거래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주택 가격이 9억 원, 대출 한도도 5억 원,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뭐 금리가 아직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없는데 한 4%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막 6에서 많게는 7% 정도 되죠. 낮은 금리 상대적으로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런 수요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아래 내용 볼까요? 특히 서울은 주택가격 상한이 9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면 기존 6억 원일 때보다 선택권이 훨씬 넓어져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상당수의 많은 수요를 일으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정책입니다. 금리가 4%도 사실 높은 거니까요. 그죠? 대출 내가 5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연 2천만 원이니까요. 뭐 적지 않은 그런 금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부 좀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억대 연봉 직장인이 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112만 명 정도 되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요 세종이 가장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세종, 서울, 울산, 경기 순서입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이고요.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의 직장인은 100만 명을 넘은 겁니다. 세종시 근로자 연봉은 2019년부터 3년째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세종 같은 경우에 지각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뭐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죠? 네, 오늘 구독자 사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 거주 중인 50대 중반 주부님께서 사연 주셨고요. 다뿌님 말씀처럼 지방주택은 매도 후에 서울에 재투자를 하고 싶은데 대구주택은 팔리지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이런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녀 투자 관련 문의를 주신 거고요. 제가 1억 정도는 차용, 자녀 이제 저축하고요. 이런 신용대출까지 하면은 1억까지는 자금이 된다. 그러면 2억 정도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요 2억 정도로 일산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보신 데가 요 문촌 7단지. 자녀 직장은 공덕역 부근이고요. 현재 망원동에서 뭐 1천에 50만 원 거주 중입니다. 약 5년 정도 일산 아파트에 투자하고 특별법으로 빠르면 5년에 뭐 재건축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서울로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는 중소기업 사회초년생으로 대출을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문촌 7단지가 한 3억대 정도 할 겁니다. 3억 중반 정도 하니까요. 이 정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 일산이 규제 지역을 풀렸죠. 그리고 뭐, 특별법도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규제를 내년부터 이제 완화를 하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5년 안에 재건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빨리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빨라야 뭐 10년, 뭐 늦으면 15년도 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주 대책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단지들이 다 재건축 대상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주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요걸 좀 빠르게 재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5년 정도 투자해서 서울로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5년 정도 투자했을 때, 문촌 7단지 이 단지가 드라마틱하게 시세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직장이 어차피 공동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망원동에서 천에 50에 또 별도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공동역, 그러니까 망원동 주변에도 보면은 여기도 재건축 소규모이긴 하지만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격도 사실은 한 3억대 정도로 가능하니까 차라리 여기를 내가 좀 매수를 해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로 하면은 사실 공동역을 출퇴근도 사실 좀 더 빠르고요. 별도의 이렇게 월세도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뭐 절약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택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가 2억이 있고 한 1억 한 몇천 정도는 담보대출을 받아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지역이 제가 보니까 앞쪽이 튀어있기 때문에 앞쪽이 공원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단지가 이제 문촌 7단지 주공이에요. 작년에 보면은, 뭐 올해도 보면은 올해 5월에 한 4억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었죠. 근데 시세가 조금 내려가지고 지금 매물이 한 3억 5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워낙 이제 좋은 지역에, 좋은 단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2억으로 투자를 해서 뭐 5년 내에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다시 서울로 가기에는 사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이유는 재건축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보다는 지금 이제 직장이 공동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망원동, 망원역 쪽 근처에서 내가 뭐 1천에 한 50만 원 정도로 월세로 지금 거주 중에 있는데 이거 대신에 그냥 차라리 근처에 거주하고 투자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보시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시는 망원동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2022년 11월 18일에 나온 자료예요.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가 지정이 됐고 27년까지 6,000세대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자료를 보면은 마포구 망원동 일대 439-5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기존의 2종 7층 지역에서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규모 자체는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가로주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도 아니고 가로주택의 모아주택이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봤을 때 앞쪽이 트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이 공원이에요. 여기 공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도상으로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튀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조합원 물건을 사는 거다 보니까 조합원 물건은 기본적으로 5층 이상을 배정을 받습니다. 5층 이상을 배정을 받는다. 고층을 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한강 조망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래서 시세도 보면 한 3억대 정도 되니까 지금 보시는 일산의 아파트하고 시세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네,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더라도 뭐 1대1로 비교는 어렵겠지만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가격대가 낮지가 않죠. 호가는 뭐 잘 나갈 때 20억까지도 갔던 거고 뭐 17억 5천에 호가가 나와 있고요. 금매로는 15억에도 거래가 되니까요. 뭐 더 미래 시점 아니겠습니까? 한 5년, 6년 후쯤 될 테니까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선택지를 한번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똘똘한 한강뷰는 오히려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한강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이 대폭 완화가 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재건축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가 된 겁니다. 이번 이제 개선안은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도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1기 신도시가 아주 빠르게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참고하시고요. 내년 특례 보금자리로 출시가 되면은 9억의 아파트, 5억 대출,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 일부 수요는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억대 연봉 직장인이 100만 명이 넘었었어요. 평균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세종, 서울, 울산, 경기 순인데 특히 세종이 눈에 띕니다. 50대 중반 지방 거주 주부님께서 자녀명의 투자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일산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문을 주셨는데 재건축은 뭐 10년,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투자로 하고 뭐 서울로 갈아탈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여기보다는 거주하고 투자로 그쵸. 직장하고 그렇게 가까운, 그렇게 멀지 않은 망원동 일대에 한강변 소규모 재건축을 전 추천드립니다. 이미 좀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 요런 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